급하게 텐트 안으로 비를 피하게 된 지혜와 동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 뛰는 소리만이 빗소리보다 더 세차게 울려댔죠. 젖은 옷을 벗고 이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추위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맞추었고 아주 길고 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4세 나이 윤동우는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이마의 주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사는 투룸 아파트는 정갈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감돕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동우는 작은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커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미술을 가르쳤던 그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25년을 함께 산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지쳐버린 거였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동우는 이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면 동우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 그의 유일한 일정이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예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조용합니다. 저녁은 간단한 라면이나 도시락으로 때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죠. 채널을 돌리다가도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어느 날 저녁 동우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표지가 해졌지만 여전히 두툼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연필로 그린 풍경화들,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춰섰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여인의 모습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지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지혜. 그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40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였죠. 조용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언제나 선배들을 공손하게 대했고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동우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그때의 설렘과 아련함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아픈 기억도 함께 떠올랐죠. 그런 어느 날 대학 동기인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나야 산악회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도 한번 나와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성재는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은퇴한 중년들이 모여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모임이었죠. 동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해왔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는데 한 번만 나와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바람도 좀 쐬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말이야. 글쎄. 아 참. 새로 들어온 분 중에 도자기 공방하시는 분이 있어. 혼자 사시는데 참 품이 있으시더라. 동훈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너무 무료한 일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지 모를 예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가볼게. 토요일 아침 7시 지하철역 앞 집합 장소에 나간 동훈. 등산복을 입은 중년의 남녀들이 335 모여 있었어요. 성재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야, 정말 나왔네. 자, 소개해줄게. 성재가 회원들을 소개해주는 동안 동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혹시 동훈 선배세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동훈이 천천히 돌아보니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살이 올랐지만 여전히 단정한 얼굴, 그리고 예전과 같은 온화한 눈빛. 너 혹시 오지혜?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지혜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동우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저도 최근에 가입했어요. 혼자 있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지혜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조심스러운 톤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세월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지내? 도자기 공방을 운영해요. 시 외곽에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나도 혼자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결혼했다가 혼자가 된 중년의 남녀, 그리고 40년 만에 재회. 성재가 출발 신호를 보내자 자연스럽게 지혜와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산길을 오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수락산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아서 대화하며 오르기에 좋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선배는 여전히 그림 그리세요? 지혜의 질문에 동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엔 붓을 잡는 일이 거의 없어. 퇴직하고 나서는 더욱 그렇고. 아까워요. 선배 그림 정말 좋았는데. 너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화실에서 내 그림 뺏어서 그렸던 적 있잖아. 아, 그때요. 제가 풍경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붓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의 편안함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때 선배가 제 그림에 구름 하나 그려주셨는데 그게 정말 예뻤어요. 그런 일도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는 기억해요. 하늘이 너무 밋밋하다고 하시면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옛날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동아리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전시회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화실에 남아있던 날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설렘까지. 1시간 정도 올라가니 넓은 쉼터가 나왔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많이 쉬고 있었고 산악회 일행들도 배낭을 내려놓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성재의 호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와 음료수가 전부였지만 지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어요. 와, 지혜씨 솜씨 좋네요. 다른 회원이 감탄하자 지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유부초밥과 단호박 무침, 그리고 작은 반찬들까지.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을 보니 혼자 사는 사람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선배, 같이 드세요. 지혜가 도시락을 밀어주었습니다. 동훈도 자신의 샌드위치를 내밀었어요. 미안하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둘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혜의 유부초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단호박 무침도 달콤하면서 부드러웠고요. 동우는 오랜만에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솜씨가 좋구나.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나름 취미가 됐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게 되었어요. 지혜는 이혼 후 혼자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조용한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선배, 그때 졸업 전시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진지해진 지혜의 목소리에 동훈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응, 기억해. 못 갔어요, 그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동훈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지혜를 기다렸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날을. 그때 친오빠가 엄청 반대했어요. 꼭 가야 하는 집안 행사가 있다고 해서. 못 가게 했어요. 지혜의 고백을 들은 동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지혜가 자신을 밀어냈다고 부끄러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품어왔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산악회 멤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만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동훈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는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 줄 알았어.
그런 적 없어요, 선배. 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몇 번이나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 오빠가 막아서서 결국 못 갔어요. 왜 연락이라도 안 했어? 무슨 얼굴로 연락을 드려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동우는 그제야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지혜에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특히 그 시절에는 더욱 그랬죠. 나도 바보였어. 한 번만 더 연락해봤으면.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펼쳐진 풍경이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후회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오지 않았는지 묻지도 못했고 그냥 상처받은 채로 혼자 결론을 내려버렸지. 동우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일로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었거든요. 마음이 흔들렸던 적은 정말 없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선배를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동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혜야. 네, 선배. 그때 그냥 한 번만 더 연락했더라면. 동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동우는 지혜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면서도 약간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생긴 흔적들이 느껴졌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4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지혜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동우는 그 모습이 예전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산악회 일행은 수락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언제부턴가 먹구름으로 덮이기 시작했어요. 성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하네.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점점 세져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상에서 인증샷부터 찍고 내려가자. 모두들 서둘러 사진을 찍고 하산 준비를 했어요. 동훈과 지혜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찍는 사진이라 두 사람 모두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죠. 하산을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소나기 정도였지만 곧 세찬 폭우로 변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폭우네. 빨리 어디 피할 곳을 찾아야겠어요. 산악회 멤버들이 당황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성재가 배낭에서 비상용 텐트들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텐트를 가져왔네. 빨리 설치하자. 성재는 평소 안전을 중시하는 성격이라 항상 비상용품들을 챙겨 다녔어요. 작은 2인용 텐트 4개를 꺼내서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뤄서 들어가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자연스럽게 동훈과 지혜가 한 텐트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비에 젖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텐트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훈과 지혜 모두 어깨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추우시죠? 제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지혜가 배낭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동훈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너도 많이 젖었구나. 동훈은 지혜의 젖은 머리카락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도 동훈의 옷이 젖은 것을 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 금방 마를 거야.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까지 들려오면서 본격적인 봄비가 되었죠. 텐트 안의 공간은 정말 작았어요. 두 사람이 다리를 뻗으면 서로 닿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따뜻한 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지혜가 배낭을 뒤져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두 사람은 컵 하나를 돌려가며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입술이 닿았던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텐트 안이 쌀쌀해졌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디려고 했죠. 지혜야, 춥지? 조금. 선배는요? 동우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지혜는 거부하지 않고 동훈의 품에 기댔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까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동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지혜도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어요. 40년 전 하지 못했던 첫 입맞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긴 순간이었죠.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깥의 빗소리만이 텐트를 감싸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예전 대학 시절처럼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텐트 안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깨어난 동훈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현실임을 알 수 있었죠.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깊게 잤어. 두 사람은 텐트를 정리하고 다른 산악회 멤버들과 합류했습니다. 성재가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며 하산 준비를 했어요. 다들 괜찮으시죠?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네, 덕분에 무사히 잘 보냈어요. 동훈이 대답하자 성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산길은 어젯밤 비로 인해 조금 미끄러웠지만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훈과 지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특별했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산 길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지혜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동훈이 알아챘죠. 중년의 남성으로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지혜도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밝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도 지혜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혼잣말하듯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멀리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지혜의 몸이 살짝 경직되었어요. 동훈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동훈의 질문에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남편이에요. 최경수라고. 동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의 전 남편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혼했는데도 가끔 저희 공방 앞에 서 있는 걸 봐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물었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않아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죠. 최경수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여전히 지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산악회 일행들이 지나가자 최경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끝까지 지혜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했는데 저렇게 자꾸 나타나면 무섭겠다. 동훈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좀 그래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네요. 뭐가 다른데? 선배가 곁에 있으니까 덜 무서워요. 지혜의 말에 동훈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다니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동훈의 다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경수가 동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산길 내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다행히 최경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수락산에서 내려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훈은 계속해서 지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젯밤 일과 최경수의 등장까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 왜 자꾸 멈추세요? 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딴 생각을 했네. 동훈은 아이들에게 사과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온통 지혜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최경수의 감시 같은 행동을 견뎌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혜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녀가 혼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죠. 결국 동훈은 직접 지혜의 공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들은 주소를 기억해서 시 외곽에 있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무 간판이 대문 옆에 걸려 있었어요. 동훈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공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의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지혜가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만져보세요. 점토는 우리 마음처럼 부드럽게 다뤄줘야 해요. 지혜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동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공방 안에 있던 지혜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아주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혜가 아이들에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선배,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궁금해서. 혹시 바쁘면 나중에 올게. 아니에요. 마침 수업이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10분 정도 후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혜는 동훈을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공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도자기 작품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업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도자기 강습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지혜가 직접 만든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동훈은 찻잔을 받으며 그녀의 작품들을 둘러보았어요. 정말 솜씨가 좋구나. 이 모든 걸 혼자 만든 거야? 네, 이혼하고 나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취미였는데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동훈은 벽면의 안내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선배가요?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자 동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술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만드는 것도 좋아해. 그리고 동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지혜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인 레슨으로요. 정말 고마워. 동우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지혜와 함께 보낼 시간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곁에서 최경수 같은 불안 요소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해가 지면서 공방 안이 어스름해졌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지자 더욱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토요일 오후 동우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지혜의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혜는 찻잔을 닦다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응, 첫 수업 받으러 왔어. 동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미리 준비해둔 찻잔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공방 안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접시부터 만들어 볼까요? 너무 어려운 건 처음엔 힘들어요. 좋아,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 지혜가 물레 앞에 앉아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점토를 빚어가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우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이렇게 천천히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점토의 느낌을 살려가면서 해보세요. 동훈이 자리를 잡고 앉자 지혜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고 도와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면서 동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손이 참 따뜻하네요. 네 손도 부드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점토를 만지는 것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지혜가 새로운 차를 우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선배, 손재주가 좋으세요. 첫 작품 치고는 정말 훌륭해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가 봐. 동훈의 말에 지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무서웠구나. 동훈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보다는 괜찮아요. 선배가 와주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게. 도자기도 배우고 싶고 무엇보다. 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지혜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40년을 기다린 마음이 비로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방 안이 어둑해졌어요. 지혜가 조명을 켜자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선배,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게. 4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나 봐. 동훈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공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선배. 서두르지 말고. 그래, 우리만의 속도로. 동우는 지혜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지혜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40년 전에는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각자의 사정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젊은 날의 성급함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우리에게는 여백이 있었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백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방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밤하늘처럼 그들의 새로운 사랑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소중한 인연을 품고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지나간 인연들 중 오해로 헤어졌거나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